안녕하세요, 뿔란입니다. 향가 하면 그냥 신라시대의 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향자는 이제 고향할 때 쓰는 그 향인데, 향자가 붙으면 민중적이고 민속적이고 중국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고, 그러니까 향가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노래라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향가는 딱 25수밖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 그 중에 14수가 실려 있습니다. 나머지 11수는 균여라는 스님에 대한 책에 보현 10원가 11수가 있습니다. 보현 10원가니까 불교의 그 보현보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잘 아는 보살은 역시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큰 종교들이 그 여성 신격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있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에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눈으로 이렇게 쫙 보면서 어머, 네가 이런 힘든 점이, 그래가지고 1000개의 손 중에 한 손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좋은 보살님이 관세음보살 되겠습니다. 문수보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금강경을 읽으면 똑똑하게 해준대요. 문수보살은 이제 그런 지혜 이런 쪽 보살이고, 또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말하자면 이제 문제아 담당 같은 그런 보살인 거죠.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서 이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 보살의 주 업무인 겁니다. 그런 보살이고, 우리 보현보살은 그럼 뭐 하는 보살이냐? 이 보현보살 하면 그냥 성실, 인내, 규칙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모범생 같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현 10원가, 그럼 보현보살이 세운 10개의 그 원. 자, 그러면 이 향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요? 그냥 얼핏 보면 이렇게 한문입니다. 얼핏 보면 한문인데 이게 한문학이 아니고 국문학, 순국문학인 거예요. 향가는 이렇게 한문으로 다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한문학이 아니라 순국문학에 들어가고요. 이 표기 방식을 향찰이라고 합니다. 다른 뭐 이두라든지 구결이라든지 좀 우리말을 한자를 이용해서 잘 표현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방식들이 조금 비슷한 점들이 그러니까 있겠죠. 영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면 러브해 이렇게 딱 써놓고, 당시에 이제 신라 이런 사람들은 사랑해라고 읽는 거죠. 러브는 거기서 뜻을 가지고 오고, 해는 거기서 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말에 한자 어들이 유입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러브해를 써놓고 사랑해라고 읽다가 나중에는 러브해라고 읽는 거죠. 그렇게 되면 러브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외래어로 포섭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말 지명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한자어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향찰 표기는 뭐 그런 식으로 한자의 뜻과 음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순이나 이런 것도 그냥 다 우리말식이고, 아니 근데 뭐 어떤 거를 음을 닦고 어떤 거를 뜻을 닦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향가를 해독하신 분은 양주동 선생님이시죠. 양주동 선생님은 원래는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나서 저 북한 쪽에서 살다가 이제 10대 때 중동고등학교 아시죠? 지금 수서에 있는, 옛날에는 종로 그 수성동에 있었대요. 어쨌든 중동고등학교 나오셔서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영문학 석사시고, 당시에 영문학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일본학자 오구라 신페이라는 그 사람이 경성제대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 제국주의 이런 국가들이 식민지를 만들 때 그 식민지의 문화나 역사나 기타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노예를 만들고 우리가 쉽게 착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식민사관도 만들고 이러는 건데, 역시 오그라 신페이 교수도 그렇게 일본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말 연구를 하던 끝에 향가를 해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냈습니다. 근데 우연히 양주동 박사가 도서관에서 그 책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고 뭐 찬탄도 했고 동시에 분노를 너무나 격하게 한 거죠. 그 양주동 선생이 그 오그라 신페이의 그 책을 보고 너무나 열받은 그 포인트를 양주동 선생님 글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첫째, 우리 문학의 가장 오랜 유산, 더구나 우리 문화 내지 사상의 현존 최고 원료가 되는 이 귀중한 향가의 해독을 근 천년 내 아무도 우리의 손으로 시험치 못하고 타인의 손을 빌었다는 그 민족적 부끄러움이었다. 둘째, 나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한 민족이 다만 총칼에 의해서만 망함이 아님을 문득 느끼는 동시에 우리의 문화가 언어와 학문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저들에게 빼앗겨 있다는 사실을 통절히 깨달아 내가 혁명가가 못되어 총칼을 들고 저들에게 대들지는 못하나마 어려서부터 학문과 문자에는 약간의 천분이 있어 마음속 깊이 원도 열도 있는 터이니 그것을 무기로 하여 그 빼앗긴 문화유산을 학문적으로나마 결사적으로 전취, 탈환해야 하겠다는 내 딴에 사뭇 비장한 발언과 결의를 했다. 원래 양주동 박사님이 영문학 교수이기도 하고 시도 쓰고 평론도 쓰고 또 취미로 장기도 두고 뭐 이러셨대요. 본인 글에. 그랬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작폐하고 다 때려치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고서, 옛날 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람 이병기 선생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런 책을 봤다. 나는 참을 수 없다. 내가 연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책을 선선히 그분들이 책을 빌려주셔서 그 책을 다 싸들고 집에 와서 이제 두문불출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937년에 향가의 해독, 특히 원앙생가에 취하여라는 논문을 청구학총이라는 역사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1942년에 마침내 조선 고가 연구라고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14수, 14수 전체를 다 해독을 한 책을 냅니다. 그래서 오그라 신페이한테 갖다 이렇게 탁 했대요. 투척! 자기 스스로를 이제 자기가 국보다, 국보 1호다 이렇게. 어느 날 강의를 가는데 강의에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기다리는데 늦게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 오늘 국보 1호가 아주 망가질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국보 1호니까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농담을 잘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나중에 여요전주라고 그 고려가요를 설명하는 책도 발간을 하셨고요. 뭐 그런 훌륭한 분이십니다. 뭐 옛날 사전, 국어사전 보면 이분 이름 아니면 이희승 박사 이름 그 정도 나와 있죠, 주로.